안녕하세요. 신용걸 교수입니다. 7장의 공동약정 및 관계기업 투자, 이번이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계속 지분법 회계 처리를 보고 있는데요. 토픽이 다양합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비화폐성 자산을 출자하여 관계기업 투자를 취득하는 경우 유의적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관계기업 투자와 공동기업 투자 간의 변경, 즉 지분을 더 취득하여 관계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 혹은 공동기업 지분의 일부를 처분하여 공동기업 투자에서 관계기업 투자로 바뀌는 경우,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계기업 지분과의 교환으로 비화폐성 자산을 출자하는 케이스예요. 돈 주고 관계기업 투자를 사는 게 아니라 토지 등 비화폐성 자산을 출자하면서 관계기업 투자를 취득할 때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즉 실제 거래야, 이럴 경우에 비화폐성 자산 출자에 따른 처분 손익을 상호거래 미실현 손익으로 보고 지분법 손익을 계산할 때 제거하자. 예를 들어 토지의 장부 금액이 100인데 공정가치는 150이야. 그래서 150의 가치를 인정받고 관계기업 투자를 취득했을 때 토지를 출자하면서 대변에 토지 배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에 관계기업 투자는 150이 될 테니까 50만큼 이익을 인식을 하게 될 텐데, 이 처분 이익은 상호거래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지분법 손익을 계산할 때 이걸 죽이자,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비화폐성 자산을 출자할 때 오로지 관계기업 주식만 받는 게 아니라 추가로 돈도 받았어. 화폐성 혹은 화폐 이외의 비화폐성 자산을 일부 받았을 때는 이 처분 이익의 일부가 받은 것만큼 실현된 걸로 보고 요 놈은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자, 이런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이 8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초에 갑회사는 보유토지 장부금액 만원짜리고요. 공정가치는 12,000짜리인데 을한테 출자를 했대요. 그리고 을회사 지분 30%를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이 5천일 때 갑회사의 관계기업 투자 취득, 지분법 이익의 인식, 이런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단 토지의 출자 거래는 실질 거래래요. 즉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다. 다른 상호 거래는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유 토지 만원짜리를 출자를 했으니까 대변으로 죽이면서 관계기업 투자는 이 토지의 공정가치로 인식을 하죠. 페어밸류. 따라서 처분이익을 2만원을 인식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연도 말에 가서 을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5천이래요. 지분율은 30%니까 1,500만큼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처분이익 2천은 마치 갑과 을 간의 상호거래 미실현 이익으로 간주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천만큼을 뺀 금액의 0.3, 900만큼을 관계기업 투자 지분법 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례 2번을 볼까요? 단기 초에 갑은 보유토지 장부금액 만원, 공정가치 12,000짜리를 을에 출자하고 을회사 지분 30%와 더불어 현금도 받았대. 3천을 수취를 해서 유의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을회사 당기순이익이 5천일 때 관계기업 투자 취득, 지분법 이익 인식, 회계 처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상호거래는 없다고 했고요. 그럼 앞서 사례 1처럼 차변에 있던 토지 만원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요 만원의 공정가치가 12,000원이에요. 따라서 관계기업 투자를 12,000 잡아야 되는데 현금이 3,000 들어오니까 관계기업 투자는 9,000으로 해서 도합 요 금액이 12,000이 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처분이익은 2,000이 되는데, 앞서 사례 1번에서는 요 2,000이 모두 미실현 이익이라고 해서 지분법 손익 계산할 때 다 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3,000만큼 돈을 받았으니까 요 돈 받은 부분만큼은 처분이익이 실현됐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돈을 받지 않은 부분 12,000 중에 9,000만큼만 미실현 이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2,000에 12,000분의 9,000만큼을 곱한 금액만큼 미실현 이익으로 보고 5,000에서 뺀 금액의 0.3, 1,050을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5장에서 종속기업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죠. 관계기업 투자도 단계적 취득에 따라서 조금씩 취득하다가 유의적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유의적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획득했을 때 일반적인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왔겠죠. 그때까지 이거를 관계기업 투자로 변경하고 이때부터 지분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기업 투자로 변경하는 시점에
단계법, 일괄법 두 가지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견해가 나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5% 취득을 했고 그 후에 15% 취득을 하여 20%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때 일괄법이라는 것은 이 15% 취득할 때 한 방에 20%를 취득한 것인 양 회계 처리하자라는 것이고요. 단계법은 5%, 15% 각각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그래서 5%임에도 불구하고 지분법 회계 처리를 한 것처럼 나중에 15% 취득할 때 소급 적용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법은 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고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15% 취득을 할 때 요놈도 처음부터 지분법을 적용한 것인 양 소급 적용하는 것이고요. 추가 취득분과 별개로 구분해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일괄법은 기존 보유 지분 5%를 15% 취득할 당시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요. 추가 취득분과 합쳐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IFRS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단계법 또는 일괄법 둘 중에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을 하여 적용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외부 시험에 나온다면 단계법으로 해라, 일괄법으로 해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에 9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의 단계적 취득해서 갑은 다음과 같이 의뢰사 발행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2년도 초에 유의적 영향력을 획득했대요. 자료를 보니까 1년도 초에 10% 1200에 샀고요. 1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유의적 영향력은 아니라고 가정한 거예요. 2년도 초에 20%를 더 사서 도합 30%가 됐는데 이때 유의적 영향력을 획득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지금 10% 취득할 때 잔고금액과 공정가치는 같지만 20% 취득할 때는 공정가치가 300만큼 더 많죠? 밑을 내려다 볼까요? X2년 초 현재 의뢰사 건물에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생각하는데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300 초과하며 이게 건물 때문이래요. 따라서 계속 10년간 30씩 차이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 이외에 자산부채 장부금액은 공정가치랑 같다고 되어 있고요. X2년도 의뢰사 당기순이익은 200입니다. 자, 갑회사는 1년도 초에 취득한 의뢰사 투자 주식 10% 지분이 있었는데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면서 OCI로 분류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다고 했고요. 1년도 말 2년도 초에 공정가치는 모두 1250으로 갔다. 1200인데 공정가치는 1250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괄법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차근차근 분개를 해보자고요. 1년도 초에 의뢰사 지분 10%를 1200에 취득을 했죠. 그리고 1년도 말에 1250만큼 공정가치가 뛰었으니 50만큼 평가이익을 인식하면서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도합 1250인데요. 바로 다음날 20% 의뢰사 지분을 추가 취득했죠. 따라서 이 1250을 다 죽여버리고요. 추가 취득할 때 현금은 3천만큼 나갔잖아요. 3천.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처음 시작 금액이 4,250이 됩니다. 한편 어떠한 경우에도 요 이전에 인식했던 페어밸류 OCI, 요 평가이익 OCI 50은 당기순이익제 분류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익여금 등 다른 자본 항목으로 대체는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중급회계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4,250 요때부터 지분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4,250 중에 혹시 염가매수 차익 해당액이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4,250과 X2년 초 순자산의 공정가치 12,500입니다. 요거에 30%를 취득한 것처럼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30% 지분이니까. 그랬더니 4,250이 더 커요. 500만큼 영업권이 있으니까 이제 안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염가매수는 없습니다. 자, 2년도 지분법이 X2년도 당기순이익은 관계기업 200이라고 했고요.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가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요 300. 10년간 차이 조정이 이루어지니까 나누기 10. 요거에 30%에서 51원이 지분법 이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단계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1년도 초에 10% 지분 취득할 때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자산 일단 분개를 하고요. 1년도 말에 가서 50원만큼 평가증 해야죠. OCI 잡고 50 증액을 합니다. 세 번째 분계 2년도 초에 20% 지분을 또 사잖아요. 이때 현금 3,000, 관계기업 투자 3,000 이렇게 되는데 이 순간 1250에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을 죽여버리면서 관계기업 투자로 대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요건 공정가치 평가를 지난 1년 동안 해왔지만 요 순간에 관계기업 투자로 가면서 마치 처음부터 지분법을 적용한 것처럼 전부 바꿔버릴 거예요. 따라서 애초에 최초 인식금액 1200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1200. 요 차이는 평가손익, 피해, 당기손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우리가 주목할 건 요 5번 분계인데요. 기존 보유지분 10%에 대한 의뢰사 순자산의 변동입니다. 즉 X1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였다면 인식했을 금액, 즉 X1년도 의뢰사 당기순이익 1200의 10% 120만큼 지분법 이익을 인식했었을 것이다. 그걸 지금 이제 와서 X2년도에 소급 적용하니까 관계기업 투자 여기가 지분법 이익에 해당되는 관연도 금액이니 이익여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편 X2년 초 현재 관계기업 투자 이제 시작 금액은 3,000에 1,200에 요 120까지 해서 4,320인데 이 속에 혹시 영가 매수가 있는지 영업권이 있는지 구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취득 단계별로 계산하는 겁니다. X1년 초는 1,200짜리 1,200을 주고 사는데 그 당시에 순자산의 공정가치의 10% 100만큼 영업권이 있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 취득할 땐 3천만큼 지급을 했는데 그때 1250에 20% 500만큼 영업권입니다. 그래서 영업권이 있으니까 안심해도 되고요. 자, 우리가 주목할 건요. X2년도 지분법 이익인데 의뢰사의 X2년도 당기순이익 200하냐 그거에 각각 따로따로 10% 지분 20% 지분을 따로따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10% 지분을 샀을 때는 순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가 없었고요. 20% 취득분은 300만큼 건물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0% 지분에 대해서는 200 곱하기 0.1 20% 지분에 대해서는 200에 30만큼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을 뺀 금액이 20% 이렇게 하여 지분법 이익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강조하지만 순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는 300은 X2년 초 취득 분에서만 조정한다. 일괄법보다 좀 지저분하죠. 교재 622페이지 3.7절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와 공동기업 투자 간의 변경입니다. 관계기업 투자를 가지고 있다가 추가 지분을 취득해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일단 계정을 관계기업 투자에서 공동기업 투자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추가 취득한 지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거고요. 원래 있던 지분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재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원래 하던 대로 그것도 지분법, 새로 취득한 부분 별도로 또 지분법 이렇게 하는 거고요. 공동기업 지분의 일부를 처분했어. 그래서 공동지배력을 상실했는데 관계기업 투자는 유지가 돼. 즉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공동기업 투자를 관계기업 투자로 변경하고요. 자녀 지분은 이거 재측정할 이유는 없고요. 계속 하던 대로 지분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한다면 관계기업 투자에서 추가 지분 취득으로 공동기업 투자로 변경을 했을 때는 추가 취득 금액이 있었고요. 장부에 관계기업 투자 차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죽이면서 이를 전부 공동기업 투자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공동기업 투자 일부를 팔았어.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로 변경을 했을 때 일단 매각하면서 공동기업 투자 빼고요. 처분대가 들어오고 뭐 처분손익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공동기업 투자를 관계기업 투자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예, 10번을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1년도 초에 을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요. 여기 20% 지분을 취득하면서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게 됐대요. 자, 2년도 1월 1일에 지분을 추가 취득해서 10%. 다음은 갑회사와 을회사 지분 취득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10%를 취득하여 공동기업이 공동지배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냥 관계기업을 유지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계정 재분류만 있을 뿐이지. 1년도 초 현재 보니까 공정가치가 더 크네. 여기도 크네. 1년도 초 현재 지금 2천의 차이가 생기는데 을회사 건물 잔존내용요수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삼각하는 건물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2천 초과한다. 지금 이유가 밝혀졌고요. X2년 초에는 21,000, 23,300, 1,300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이 1,300의 차이는 관연도 요 2만 중에 1년 돈 삼각한 나머지 건물에 대한 1,800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500은 잔존내용요수 5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삼각하는 기계장치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자산부채 장부금액은 공정가치가 같고요.
상기 건물과 기계장치는 을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 1, 2년도 의뢰사 당기순이익이 1,000원과 1,200원일 때 1, 2년도 지분법 손익을 계산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1년도 지분법 손익 계산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4,500에 취득한 20% 지분에 영가매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500에 순자산의 공중가치 22,000에 20% 했더니 다행히도 영업권입니다. 그래서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자, 1년도 말 지분법 이익을 계산할 때 당기순이익은 일단 1년도에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20%를 곱해야 되는데 건물에 10년분 상각 부분이 들어가 줘야죠. 초과 금액 2,000 나누기 10년 그거에 0.2 해서 160만큼이 지분법 이익입니다. 자, 2년도 말인데요. 의뢰사 지분을 추가 취득했잖아요. 여기에 혹시 영업권 영가매수 차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추가 취득분은 확실히 별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법, 일괄법 이 개념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따로따로 하는 거죠. 2,500이 추가 취득분, 취득 원가고요. 요때 공정가치 23,300에 10%니까 차이가 170, 영업권이기 때문에 역시 고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제 2년도 말 지분법 이익을 계산할 때 2년도 당기순이익은 1,200이라고 했는데 1,200에 0.3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따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1,200에 0.2, 1,200에 0.1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1,200을 살 때는 건물에 대한 상각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2,000에 10년이니까 1,800에 9년 상각분이고요. 1,200은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 장부금액 차이뿐만 아니라 기계장치도 차이가 있었잖아요. 이거 나누기 5년. 요거를 따로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좀 지저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금액은 다 계산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분계를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 사례에서 2년도 초에 의뢰사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30% 지분이 공동 지배력이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추가 취득할 때 현금과 그때까지의 관계기업 투자를 다 죽이면서 공동기업 투자 이렇게 바뀔 뿐이고요. 지분법이 공동기업 투자에 대해서 290 인식하는 거는 요 앞에 290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지막 사례인데요. 예 11번 지분을 갖고 있던 지분을 일부 처분해서 공동지배력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으로 바뀌는 케이스입니다. 갑회사는 1년도 초에 의뢰사의 지분의 50%를 6천에 취득하여 공동지배력을 획득을 했대요. 공동지배력 취득일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0,000원이고요. 공정가치는 11,000인데 이 1,000원 차이는 건물 때문이래요. 내역뉴스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상각이니까 매년 100만큼 조정을 해나가야겠다라는 것이죠. 1년도에 의뢰사 당기순이익은 600이고 상호거래는 없습니다. 이 지분이 지금 50%인데 갑은 2년도에 의뢰사 지분 30%를 3,900에 팔아서 공동지배력을 상실했으나 유의적 영향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2년도 의뢰사 당기순이익이 400이고요. 상호거래는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 6,000원에 50% 지분 취득할 때 혹시 이 6,000원 속에 영가매수 차익 해당액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해보면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고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1년도 말에 지분법이 당기순이익이 600이라고 되어 있어요. 600에 50%인데 뭘 해야 되나요? 건물에 1,000원에 대한 10년 조정분이 들어가 줘야죠. 그래서 250이 지분법 이익이 되겠습니다. X2년 초에 의뢰사 지분의 일부를 팔았다며요. 공동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동기업 투자를 관계기업 투자로 대체하는데요. 차변에 있던 공동기업 투자를 죽여야 된다고 50% 지분 중에 30% 지분을 매각하면서 20% 지분만 남았으니까 5분의 3만큼을 매각한 거 아니에요. 처분 직전에 장부금액이 6,250이고요. 5분의 3만큼 판 3,750이 빠집니다. 이때 3,900에 팔았다고 하니까 처분이익 150을 인식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금액을 공동기업 투자에서 관계기업 투자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X2년도 지분법 이익은 역시 2년도 당기순이익 400에 건물분 조정하는 거 매년 100씩 조정을 하죠. 달라진 점은 20%만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지배력이었다가 유의적 영향력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썩 어렵지 않다. 그냥 단순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못다한 토픽들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